안녕하세요. 까마심 전략입니다. 오늘은 레드7 규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레드7에서 캔버스 규칙에 따라 승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7종류의 규칙에서 어떻게 승리를 가져갈지 한번 고민해보세요. 이 게임은 3인풀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세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게임에 무지개 색상별로 7종류의 카드가 1부터 7까지 있습니다. 이 49장의 카드를 잘 섞어서 더미로 만들어 주세요. 그 후 각 플레이어에게 7장씩 나누어 줍니다. 그리고 이 카드를 손에 듭니다. 그 뒤에 추가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각 플레이어 앞에 이렇게 앞면으로 놓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이 앞에 있는 공간을 나의 팔레트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각 플레이어들은 참조표를 받습니다. 테이블 중앙에 캔버스 공간을 만들어주세요. 그 후에 현재 캔버스 규칙은 빨강입니다. 카드를 놓습니다. 항상 이렇게 캔버스 가장 위에 있는 카드가 현재 규칙을 결정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를 확인하세요. 이 게임에서 7이 가장 높은 숫자죠. 그 플레이어의 시계 방향 그 다음 사람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. 따라서 지금의 경우엔 핑크색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. 만약 가장 높은 숫자가 똑같다면 이 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색깔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봅니다. 레드7에서 카드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실 때는 우선 숫자를 먼저 비교하시고요. 숫자가 똑같다면 이 표처럼 색깔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. 본격적으로 레드7 게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. 승점제 규칙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2인, 3인, 4인 기준으로 목표 승점인 40점, 35점, 30점을 모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. 목표 승점을 모을 때까지 여러 번의 라운드를 반복하실 거예요. 하나의 라운드는 한 명의 플레이어가 살아남고 모두가 탈락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. 그리고 그 라운드에서 승리한 플레이어는 규칙에 따라서 승점을 받습니다.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차례를 갖는데요. 자신의 차례 때 지금 이 요약표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네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 첫째, 손에서 카드 한 장을 자신의 팔레트에 플레이합니다. 둘째, 손에서 카드 한 장을 캔버스에 버립니다. 셋째, 손에서 카드 한 장을 팔레트에 플레이하고 또 캔버스에 버립니다. 그러니까 1번과 2번 행동을 같이 하는 거죠. 마지막 네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패배합니다. 매번 자신의 차례가 끝날 때마다 앞에 놓인 캔버스의 규칙에 따라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번 라운드에서 즉시 탈락합니다.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캔버스 규칙을 만족하는 카드가 내 팔레트에 가장 많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. 예외적으로 게임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빨간 캔버스 규칙은 가장 높은 카드 한 장만 비교한다는 점 유의하세요. 만약 누가 승리하는지 헷갈리시다면 이 참조표를 보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행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은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내 팔레트에 플레이하는 거였죠. 현재 캔버스 규칙은 빨강이니까 제가 가장 높은 숫자를 팔레트에 두어야 승리할 수 있겠네요. 저는 제 손에 있는 빨간 칠을 플레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.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앞에 숫자가 쭉 보일 수 있도록 순서대로 카드를 놓아주시면 됩니다. 녹색 플레이어와 숫자가 똑같은 7입니다만 제가 더 높은 색깔인 빨간색이기 때문에 제가 승리하게 되죠. 이제 그럼 다음 사람으로 차례를 넘깁니다. 다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에서 카드 한 장을 캔버스에 버리면서 캔버스 규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규칙을 변경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. 이제 차례가 몇 번 진행이 됐고 녹색 플레이어 차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녹색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있는 이 초록 카드를 캔버스에 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캔버스 규칙이 변경되거든요. 초록 카드의 캔버스 규칙은 짝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 이 녹색 플레이어가 4와 6, 짝수 2장으로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죠. 따라서 캔버스 규칙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다음으로 차례를 넘기게 됩니다. 이렇듯 이 게임에 7가지 색깔의 7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셔야 캔버스 규칙을 바꾸면서 승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. 다음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손에서 카드 한 장을 팔레트에 플레이하면서 동시에 캔버스에도 플레이하는 것입니다. 이 행동을 선택할 때에도 캔버스 규칙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. 이제 분홍색 플레이어의 차례가 됐습니다. 분홍색 플레이어는 먼저 팔레트에 파랑색 2카드를 플레이하기로 하고요. 캔버스 규칙을 주황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. 주황의 규칙은 한 숫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거든요. 따라서 분홍색 플레이어는 2가 가장 많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고요. 이제 자신의 차례를 넘깁니다. 마지막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번 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것인데요. 자신의 손에 카드가 떨어지게 되면 이 행동을 선택하셔야 하고요.
또 상대방이 점수를 얻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승점제 규칙에서는 우리가 캔버스에 카드를 버릴 때 카드에 적힌 숫자가 내 팔레트에 있는 카드 장수보다 많으면 추가로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이를테면 분홍색 플레이어는 카드를 3장을 지금 자신의 팔레트에 놨는데요. 이 5 카드를 팔레트에 버리게 되면 3장보다 지금 5가 더 크죠? 따라서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추가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. 만약 카드 더미가 모두 떨어졌다면 뽑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플레이어 한 명만 점수를 넣습니다. 현재 캔버스 규칙을 만족하는 카드만 가지고 오셔서 내 참조 카드 아래에 놓아주시면 되세요. 이를테면 이 경우엔 제가 주황 규칙으로 이 2장으로 승리를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승리하도록 도와준 이 카드 2장을 가지고 오셔서요. 이렇게 내 참조 카드 아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카드들은 이제 게임에서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카드에 적힌 숫자가 승점이 돼요. 계속해서 승점 누적해서 받으시다가 목표 승점을 얻으신 분이 승리합니다. 혹은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줄 카드가 부족해도 게임이 즉시 종료됩니다. 이 경우에는 그동안 모으신 승점이 가장 높으신 분이 승리하겠습니다. 이제 카드 행동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숙련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규칙인데요. 1357 홀수 카드에 특수한 능력이 생깁니다. 우리가 홀수 카드를 플레이할 때 가능하다면 반드시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. 이렇게 각 카드의 모서리에 보시면 해당하는 카드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와 있고요. 카드 행동 참조표에도 그 능력이 표시가 되어 있죠. 먼저 1을 플레이하실 때 다른 플레이어의 한 명의 팔레트에서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오세요. 그 후에 그 카드를 카드 더미 위에 가장 위에 뒷면으로 놓습니다. 카드를 뺏어서 더미로 놓는 거죠. 그런데 이때 내가 팔레트에 가지고 있는 카드 수보다 적은 카드를 가진 사람은 고르실 수 없습니다. 내 팔레트의 카드보다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인 사람만 골라서 그런 식으로 카드를 뺏으실 수 있습니다. 카드를 가져올 때 만약에 내가 탈락한다면 이 1카드를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. 다음으로 3을 플레이하실 때는요.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. 5를 플레이할 때는 추가로 카드 한 장을 더 팔레트에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카드도 플레이하고 캔버스에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총 카드를 3장을 플레이하시겠죠. 7을 플레이할 때는 내 팔레트에서 카드 한 장을 골라셔서 캔버스에 버리시거나 혹은 카드 더미 가장 아래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. 만약 팔레트에서 카드를 고르셔가지고 캔버스에 버리셨다면 당연히 규칙상 승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레드 세븐 게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재밌게 게임하세요. 이상으로 깔맞춤 전략이었습니다.